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이 좀 조정이 나타나면서 주춤한 건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 쪽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면서 6% 급락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그동안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오던 엔비디아도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엔비디아와 테슬라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자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 사이에 두 종목이 또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건전한 조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매도 시점이 다가온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 시간 통해서 정립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어제는 양지수 모두 다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들 중심으로 나름의 방어하는 움직임 나타났어요. 어제 코스피 0.5%, 코스닥도 0.5% 정도 상승이었습니다. 올랐던 쪽에서는 건설, 로봇, AI, 자동차, 철강, 반도체, 타이어 쪽이 괜찮았고요. 빠진 쪽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다 보니까 리오프닝과 화학 섹터 부진했고요. 2차 전지도 SK이노베이션을 필두로 해서 일부 종목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대형 셀, 삼성 SDI와 LG 엔솔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던 어제였죠. 자, 자동차나 이 반도체 쪽 수출 기업들의 주가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사면서 지수 방어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1% 상승이었고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쪽 흐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도 강세였는데 기아 쪽의 수급이 더 우호적이었고요. 2% 상승이었죠. 실적 시즌 임박하다 보니 또 실적주로의 관심 자동차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그 전 사우디 이슈로 인해서 어제 전해드린 대로 주가가 급등 나왔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우크라이나 재건의 철강제 사용이 늘어날 거다 이런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주가 올랐습니다. 자, 유증 이슈로 SK이노베이션은 어제 결국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시장 중심에는 계속된 반도체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조금 더 소외된 쪽이 어디인가를 찾는 움직임도 나오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잠시 쉬었다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페타시스 신고가 기록 후 또 신고가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어제장에서도 7% 올랐고요. 소켓 쪽의 종목들 ISC, 리노공업, TS 이런 쪽의 종목도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EUV 쪽의 동진세미캠도 급등이었고요. 함정남 차장님이 지난주에 이 종목 이제 좀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던 지오엘리먼트 어제장 18% 급등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펀드 3천억 조성한다라는 이슈 속에 그동안 조금은 소외돼 있었던 후공정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어요. 네페스, 두산테스나, 가온칩스, LB세미콘 등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HBM 대장 종목들에서 조금 소외됐던 중소형주까지 계속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반도체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로 다 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돌고 도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네요. 자, 후공정 관련해서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렌드포스가 결국 AI가 GPU와 HBM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이것들을 한데 묶는 패키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고급 패키징,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첨단 패키징은 앞으로 수요가 30%에서 40%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분석했고요. 어제 조금 이 증권가에서 이슈가 됐던 내용입니다. 맥쿼리의 보고서인데요. 결국 삼성전자가 HBM 출시 속도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점유율을 땡겨 잡는다라는 거고요. SK하이닉스보다 살짝 뒤처진 점유율을 엎어가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 과정에서 TSV 캐파를 2배 확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말 HBM 이 D램 내 매출 비중 1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메모리 재고가 2분기에 피크를 지나고 현저히 감소
감소할 것이다. 비교적 삼성전자에 상당히 우호적인 내용이 전달됐고요. 그에 맞물려서 국내에서는 KB에서요. 삼성전자 D램 매출 HBM3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는 18%까지 올라갈 거다. 지금 한 8% 정도니까 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은 하나를 말하죠.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기존의 HBM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본인들의 입지를 위에서 달려갈 거고 삼성도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달려갈 거고 그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후공정의 입지가 더 탄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후공정에서 패키징 쪽이요. HBM과 GPU를 함께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패키징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후공정단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익숙한 한미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요. 최근 들어선 하나마이크론 등의 종목들에서도 시세가 나고 있기도 하고요. 프로텍이나 레이저셀도 관심을 꽤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쪽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이어가 보자라는 목소리 흘러나오네요. 자, 그 밖에도 반도체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TSMC가 일본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 공장 건설 이전에 이미 일본 소니 등의 반도체 업체로부터 위탁 생산을 받은 수주거리가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파운드리 측에서는 TSMC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잡기 위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발맞춰서 어제 이런 뉴스도 있었죠. 구글이 한국에 AI 반도체 팀을 신설한다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신설을 하니까 물리적인 입지로 봤을 때 거리가 더 가까워지죠. 그래서 삼성과 파운드리 협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정부가 내놨던 펀드 조성 이런 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팹리스 산업에 대해서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혹은 팹리스 관련주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 라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혹은 팹리스 관련주로는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LX 세미콤, 텔레칩스 등이 거론되니까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뉴스 참 많았죠. 하지만 어떤 반도체 뉴스도 이 종목에 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6월은 오로지 루닛으로 기억되는 달이네요. 6월에만 105% 상승했고요. 올해로 놓고 보면 거의 50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한 루닛입니다. 자, 어제는 헬스케어 쪽 관련해서 이슈가 꽤 많았는데요. 시세가 꽤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이오 시밀러 쪽 종목들도 대형주에서 비교적 선전했고요. 루닛이 캔서 문샷, 진입 기업 요거 플러스 또 추가된 이슈가 있죠. 일본에서 보험급여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루닛은 20% 이상 어제 추가 상승을 기록했고요. 루닛이 다른 의료 AI를 끌고 올라갔죠. JLK, 딥노이드, 뷰노 등의 종목도 강세 움직임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루닛과 과거에 뭐 했다더라 하는 업체들도 상승이었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즈케어텍, 매드팩토 등의 종목들 올라줬죠. 그리고 어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 AI 로봇이 접목된 쪽이었습니다. 수술 로봇 쪽 큐렉소가 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수술 로봇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수술용 로봇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AI와 융합되면 발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증권사 보고서 영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큐렉소와 고영 이런 종목들이 어제 추가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그 밖에는 유전체 분석 관련한 이슈, 마크로젠, 소마젠 쪽에서 흐름이 나왔고요. 어제 당뇨 관련해서 브리핑을 살짝 했었는데 때마침 동훈하나텍이 상한가, 케어젠 6%, 펩트론 등의 종목이 관심받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헬스케어 쪽 이슈가 조금 두루두루 많았던 장이었네요.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입니다.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딱 보이시죠? 다우는 약보합인데 나스닥이 1% 이상 크게 빠졌다. 결국 오늘 장에서는 빅테크의 조정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빅테크 쪽은 엔비디아가 4%, 테슬라가 무려 6% 가까운 폭락이 나왔습니다. 앞서 수정앵커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낮춘 영향 받았고요.
UBS에서는 구글보다 메타, 아마존 투자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나 아마존이 잘 버티다가 막판엔 결국 메타도 3% 정도 하락 마감했네요. 카니발이 예상 상회하는 좋은 실적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낙폭 크게 나왔습니다. 장중 11%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7%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특징주 중에 눈에 띄는 거 루시드입니다. 영국의 슈퍼카 업체인 에스턴 마틴과 기술 제휴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루시드가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결국 1%대 상승으로 거래에 마쳤죠. 이런 것이 이슈가 된다면 루시드 관련해서 과거 루시드랑 무슨 사업 했다더라 하는 업체들 일단은 추려놨어요. 폴라리스 세원, 임팩, 화신, 삼진, L&D 등의 종목들 시세 반영이 될지 여부 정도 확인하시죠. 자, 뉴욕장 흐름에 좀 주요했던 월가의 목소리입니다. 기존에 꽤 강세론으로 유명했던 도이치방크가 살짝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냅니다. 빅테크와 금융주 이제는 아니다. 경기 민감주 쪽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고 빅테크에 대한 강력 매수를 약간 틀어버리는 좀 반대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기존에 약세론자였던 모건 스탠리는 큰 조정이 임박했다라고 다시 한번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연말 S&P 500 3,900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는 지금으로부터 빅테크, IT 대형주들은 5에서 10% 정도 하락 가능하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네요. 증시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약세론 쪽에 무게가 실리곤 있습니다. 약세장 진입인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조정인 것인지 상당히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경기에 대한 것은요. 경기 연착륙 전망, 낙관론이 지나치다라는 월가의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금리 역전과 긴축, 지표 부진 이것들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데 주택 회복이나 소비가 견고한 것은 아직 경기 침체에 올 만한 상황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장 분위기 보시면 딱 확인이 되시죠? 갈라서 이쪽 빅테크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요. 산업재, 경기 민감 이런 쪽이 그래도 괜찮았던 오늘입니다. 지역은행 예금 증가 소식에 팩웨스트뱅코프 등의 종목들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요. 바이든 대통령 인터넷 액세스를 확장하겠다, 52조 원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 속에 컴캐스트나 혹은 AT&T 등의 종목들 강세 움직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그리 많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뉴욕장 이슈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을 보시면 어제는 지나갔고요. 이제 현지 시각으로 이제 구글의 폴더블 폰 픽셀 폴드가 출시가 됩니다. 국내 영향이 그리 많을 것 같진 않지만 어찌됐건 폴더블 관련 이슈가 좀 주목받게 된다면 그 정도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수요일에 2023 로봇 테크쇼 있습니다. 로봇 관련한 이슈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마이크론 반도체 풍향계죠. 이제 실적을 내놓게 될 텐데 어떻게 나올지 여기서 정말 반도체 섹터 바닥 신호를 확인하게 될지 중요하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은 신규 상장주 중에 알맥과 오픈롤 등이 궁금해지고요. 자,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6월 19일에 이제 로봇 차례가 올 것인가? 왜냐하면 로봇이 엄청난 관심을 받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몰이가 될 것인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 측에서 계속 로봇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죠. 연초에 로봇 시세를 주도했던 게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 이슈였습니다. 삼성 DX는 보행보조 로봇 EX1 연내 출시 막바지 제품을 검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 등도 전달이 되네요. 관심 갖고 또 한 번 로봇 순환을 즐겨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오지 않는다면 로봇주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지 체크하시죠. 자, 그 밖에 산업 뉴스입니다. 요즘 산업 뉴스 좋은 뉴스보다 좀 부정적 이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SKC 유럽 동박 공장 증설을 위해서 1,800억 유증 이슈 있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발생했던 프로듀서 횡령 사고에 대해서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선다라는 이슈도 들려왔습니다. LG 엔솔이 1조 원에 달하는 회사채 발행한다라는 건데 요즘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자금을 끌어오는데 엄청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일 텐데 각 업체별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 밖에는 몽골 광물산업 인프라 구축 관련한 얘기 나와서 리튬이라던가 금 관련해서 체크가 필요할 것인지 한번 장중에 시세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 살펴봤고요. 오늘 어떤 주제 잡아주셨나요? 네, 어제 제가 화장품 관련주 얘기 드렸는데 증권가에서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화장품이나 의류나 철강 쪽을 보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의류 관련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어제 봤던 내용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종목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로는 미중 간의 대화 재개가 될 텐데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가 조성이 된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들 이런 쪽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류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의류 관련주들 흐름이 어땠는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주요 종목 위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일단 어제 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6월 들어서부터 흐름이 나름 괜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휠라홀딩스가 7% 정도 올랐고요. 화승인더, 화승엔터프라이즈도 각각 5%, 11% 상승했고 무엇보다 여기 노란색으로 눈에 띄는 영원무역, 한세실업이 각각 30%, 16% 올라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 두 종목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20%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쪽이 왜 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의류 OEM을 다시 봐야 할 때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어제 화장품 관련주도 얘기를 드리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ODM이나 OEM 업체를 보자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의류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의류 업체들은 2021년에는 한창 이 보복 소비가 있었고 2022년에는 리오프닝이 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었고 배송 기간이 늘어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 심리가 꺾이면서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됐는데요. 그런 면에서 정말 긴 시간 동안 디스타킹을 거쳐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재고를 좀 정리하는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다시 리스타킹, 그러니까 재고를 충전하는 그 시기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의 의류 재고를 보시면 2022년 8월, 그러니까 여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장 4월, 그러니까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5% 정도까지 재고를 대폭 줄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도 나이키나 룰루레몬이나 아디다스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재고를 상당히 많이 줄였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도매 의류 재고액과 그리고 의류 OEM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신증권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처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벤더의 콘솔리데이션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이건 벤더 숫자를 많이 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요 핵심 벤더들이 점유율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이나 마카롯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주요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리테일 구조 조정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좀 크게 받았었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구조 조정 이후에 다시 벤더 쪽의 수주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함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었던 그 주가가 2023년 상반기쯤부터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는 이 시점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의류 OEM 업체라고 하면 영원무역과 한세실업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6월 들어서 흐름 앞서 짚어봤고 올해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기준으로 잡아봤고요. 기관들이 연속해서 이들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영원무역은 200억 원 정도, 한세실업은 7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5월 말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업무역의 시가총액은 2조 6천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30% 정도 늘어났고 한세실업도 16%가량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잘 갔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중국 시장에서의 인지도라던가 노출도가 큰 브랜드들, 휠라홀딩스나 F&F 같은 쪽은 아무래도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적
일반적이거나 혹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 FNF 같은 경우 MLB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죠. 6월과 올해 들어서 모두 하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의류주 안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의류주 쪽이 2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고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도 룰루레몬이나 나이키 등등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룰루레몬은 1분기 영업이익이 이미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늘어났고요. 갭 같은 경우에도 1분기의 재고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줄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매장 효율화 같은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을 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는 한세실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영업무역도 그렇고 한세실업도 전망치가 모두 다 상반기 대비해서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영업무역은 주요 고객사가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인데요. 이런 기능성 의류 브랜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고가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 룰루레몬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7% 정도 됩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 갭이나 자라, 나이키 같은 약간 그래도 중저가 쪽의 브랜드에 주로 의류를 생산하고 납품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영업무역이 아무래도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은 기관의 또 순매수에 힘입어서 최근에 사이좋게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6월 23일에 일제히 거의 6만 원 가까이, 2만 원 가까이 신고가를 찍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영업무역이 최근에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웃도어 브랜드를 뭔가 좀 일상 속에서 입는 하나의 트렌드죠. 고프코어룩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수주액이 매년 고성장할 것이고 이런 수요가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생산시설을 베트남이나 인도나 방글라데시에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늘린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 피어 그룹사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한 비슷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 대만의 의류회사인 마카롯이 PER이 18배인데 비해서 한세실업은 7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서 단기적인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중에서 어느 쪽을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가나 안 가나 준비해봤습니다. 앞서 산업뉴스에서도 민영 앵커가 짚어주셨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계속해서 악재가 좀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CJ, CGV 유상증자 발표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힘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드라마 편성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더 글로리를 이어갈 뭔가 대형 기대작이 부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프로듀서가 2달 전에 이제 횡령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라는 이슈까지 나오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3% 가까이 빠졌고요. 지금 주가는 이미 기존에 9만 원대였었는데 그 지난해 말 대비해서 40% 가까이 밀린 5만 원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시간 된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었네요. 네. 차트 보여주신 거 보니까 낙폭이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름값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가겠고요.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었는데 좀 깜짝 공시여서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 공시였죠. 장 마감 직전에 나왔고 나오자마자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계약 대상은 삼성중공업이고요. LNG 운반선 본행자재에 대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대비 무려 101% 금액입니다. 동성화인텍 시가총액이 3,700억 원인데 이 계약금이 그 시총 전체를 뛰어넘습니다. 4,400억 원이 넘어가는 깜짝 공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으로 인해 거래 정지가 됐고 시간 외에서도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이 동성 화인텍의 이 공시가 나오자마자 하락권에 들어가 있던 한국카본이 양봉 전환이 됐고요. 동성케미칼 지주사죠. 주가가 또 3%로 양봉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동성케미칼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상당히 조금 파급력 있는 공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본행제 관련해서 최근에 공시가 조금씩 늘어나는 기분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내용도 있었고요. 한국카본과 삼성중공업의 본행제 계약도 6월 23일에 전해드렸던 바가 있죠. 그때도 매출액 대비 45% 꽤나 큰 비중이었습니다. 자, 조선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계속해서 나눠왔었죠. 올해는 다를까에 대한 의심을 계속 던졌습니다. 신조선가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해는 흑자 전환 정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만연하다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체 수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반기 카타르의 2차 발주 예정이 돼 있는데 1차 때 우리가 많이 따왔던 만큼 2차도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카타르 측에서 기화율이 낮은 것에 대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선사들은 본행제에서 업그레이드하거나 본행제에서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6월 7일에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6월 7일 방송을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본행제 쓰임이 늘어나고 본행제를 탑재하는 배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그날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한국카본이냐 동성 화인텍이냐요. 그 이후로 수주 소식도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데 동성 화인텍 주가가요. 보시면 14,000원에서 항상 맞고 떨어집니다. 지금 12,000원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 14,000원에 벽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조심하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대를 갖고 오늘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에서 늦었지만 확실히 옵니다라는 보고서를 이제 2분기에 냈었거든요. 본행제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왔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때 당시 신한은 하반기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성장을 견인하기 때문에요. 어제 나왔던 공시 내용을 보면 동성화인텍에서 정정 신고도 있었는데요. 정전 전, 정전 후 계약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전에 맺었던 계약의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냐, 그러면 P와 Q가 같이 느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조선주와 본행제에 대한 의견 잠시 후에 진만쌤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담았고요. 이에 대한 전략 같이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시작하는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시장이 계속 야금야금 내주는 흐름, 그리고 좀 불안한 건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많이 밀렸단 말이죠. 빠질 수 있는 상승률인데도 그냥 이들은 굳건하게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대본 쓸 때까지는 좋았었는데 일단은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은 일단 어제 한국장 같은 경우 시작 스타트는 좀 잘 끊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에서 좀 강세로 조금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동반된 게 주요 원인인데 오늘 마찬가지로 시초에 어떻게 이제 뭐 개인이 만약에 테슬라랑 엔비디아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약간 조심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개인이 내놓는다라고 하면 시초가가 저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일단은 수급 자체의 변동성을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요즘 이제 뭐 조단위 거의 이제 조액 1조에 근접하는 뭐 선물 매도나 매수가 매일매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조금 5천억 이상의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일단 우선적으로 시장이 이제 변동성에 유의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시장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반도체 쪽에 수급이 좀 강하게 몰렸다라는 점이 이전에 조금 이제 수급 나눠 먹기보다는 조금 달랐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간에 이제 수급이 이제 왔다가 주거니 받거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일단 시초에 매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제 엔비디아나 테슬라발 하락을 개인들이 또 저점 매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1% 이상의 하락도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반도체는 지금 여전히 좀 굳건합니다. 어제 장에서도 이제 강조드렸던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좀 좋았던 모습을 네. 많이 보여주었었기 하나마이크론 때문에 너무 잘 가요. 네, 그죠. 네, 너무 많이 잘 가고 LX세미콘도 너무 잘 가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다들 아실 겁니다. 많이 오르긴 했구나라고 이제 마음속 한켠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제 얼마만큼 더 갈지 여부가 여러분들이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지 출회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에 대해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비중을 꽉 채우시기보다는 슬슬 조금은 이제 현금 보유량을 갖고 계셔야지만 혹시나 있을 급락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면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너무나 이제 큰 꿈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지난번 강조드린 것처럼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또 승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오른 대표 주제가 의료 AI 아닙니까? 진만쌤도 뷰노 6월 2일에 말씀 주셨는데 97%입니다. 이 종목도 그렇고 의료 AI 루닛 언제까지 가요? 근데 그때도 이제 사실 제가 많이 오르면 거의 웬만하면 팔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야지 저도 조금 이제 괜찮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루닛이나 뷰노는 이제는 많이 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시가총액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오릅니다. 매번 이제 매일매일 이제 어떤 종목이 하는데요. 네. 올랐느냐라고 보면은 의료 AI 쪽이고요. 이제 이어서 뭐 신데카 바이오도 꽤나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사실 뭐 급등을 한 게 아니라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이런 옐로 카드나 이제 그런 뭐 경고 딱지도 그렇게 많이 붙은 종목들이 없고요. 지금은 일단은 시장 자체가 AI 쪽에 워낙 흥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가 밀렸다라고는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AI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의료 AI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저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그 안에 수많은 굴곡이 있을 겁니다.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끝은 위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시총이 사실 뭐 2조가 다 돼서 좀 부담 가는 자리긴 하지만 뭐 이제 코스닥 150 편입이나 이런 기타 수급 이슈까지 정도만 끌고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크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반도체주가 그래도 일부 선전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대장과 또 소외받았던 쪽 이렇게 핑퐁하는 흐름이 나오고 말씀 주신 반도체와 2차 전지 핑퐁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들은 이익 실현을 하면서도 또 그런 기회는 계속 잡아가자 이렇게 전략 주셨네요. 자, 의류 OEM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비용이 떨어지면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데 의류주들 뭐 시각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의류주들이 조금 개별주 장세가 많이 됐죠. 잘 팔리는 기업과 조금 이제 재고 부담이 있는 기업들 간에 조금 괴리치가 존재를 하고 있고 약간은 그런 뭐 종목 간의 괴리치는 아까 이제 CG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점이 지금 조금 봐도 될 만한 게 이제 여름 의류가 이게 정말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꽤나 비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체 시기도 잦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의류주한테는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자재 가격과 그다음에 이제 운송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식품주와 다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계속 늘어나도 뭐 어떻게 이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좋은 기업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종목별 강세 혹은 이제 개별주적인 강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세실업과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업무역은 매 분기마다 실적의 강자였고요. 한세실업은 매 분기마다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재고 부담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둘의
결이 좀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류주들이 각각 모멘텀 좋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화승엔터프라이즈와 FNF 두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있고 조금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에 있는 거는 지금 화승엔터프라이즈인데 아무래도 아디다스 관련해서 이제 OD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디다스가 좀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래서 화승엔터프라이즈를 우선 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탄력성이 있을 겁니다. FNF 같은 경우 뭐 중국향이 워낙 강한데 지금 뭐 갈등이 뭐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중국 내에서도 매장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중국은 여전히 경기가 안 좋아서 여전히 부양책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각각의 좀 매력도가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두 종목 정도는 공략해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가 이제는 조금 올라가줬으면 하는 심리가 많이 담길 만한 자리입니다. 화승엔터, FNF 지켜보겠습니다. 자, 조선주와 본행제 저희가 이 주제로 꽤 많이 방송을 했었고요. 진만쌤 항상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진만쌤 이것만큼은 짚고 가야겠네요. 항상 조선보다는 조선 기자재라고 했는데 올해는 돌아보면 조선이 훨씬 좋았어요. 네. 제가 어찌된 일입니까? 좀 틀렸습니다. 사실 조선주들에 대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매번 이제 너무 꺾일 때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번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되면은 이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다뤘었을 때 조선주들은 슬슬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웬걸 그냥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장 주도주가 사실 뭐 엄청나게 주도하진 않지만 조용조용 많이 오른 쪽이 좀 조선인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단 실적 시즌이 다가왔죠.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와서 이게 또 기대감이 생각보다 또 지속이 돼서 매물 뚫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이제는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뒤이어서 이제 좀 뷰를 바꿔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실적이 근접했었을 때는 조심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 어떤 이제 돌발 변수가 작용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시장은 오를 때 오르지만 이제 매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이유조차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 발표 전날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이제 조금 바꿔서 이제 사실 이제 조선 쪽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 항상 이제 좋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꺾였을 때 그 무자비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지 조선 쪽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지만 실적 발표 뭐 전날 혹은 이제 그 주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지만 가장 먼저 차익 실현을 매물을 내놓는 가장 현명한 투자자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행제 어떻게 해요? 어제 동성와인텍 공시 나왔으면 오늘 거래 재개되는 거죠? 네, 거래 재개는 되는데 사실 이게 시장이 좀 더 좋았으면 더 높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공시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어제 나스닥이 정말로 많이 오르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쪽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오늘 정말로 강한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 기술적인 위치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기 딱 좋은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10% 조금 넘게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직전 고점에서 가장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올 때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오늘은 지켜보자. 지금 후발주자 잡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동성화인텍이 매물을 맞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좋으니까 이제 뭐 한국화본 한번 사볼까라고 했는데 웬걸 이제 시초가가 고가 형성되면서 밀릴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 항상 이제 첫 매물 소화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이제 당연한 겁니다. 이제 조선 쪽이 좋으면 기자재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2차 전지로 좀 예를 좀 들면은 당연히 셀업체가 수주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양극재 업체들 수주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을 보고서 그 이후에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이 오늘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매물 소화 보고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니까 시초가에 잡지 마시고요. 한 10시 정도에 매물 소화하시는 거 보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종목에 대한 방향을 미리 좀 잡기 위해서는 투자뉴스 7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얘기 나올 때 또 본행제도 같이 점검하고 2차 전지든 반도체든 각 섹터에서 방향을 가늠할 만한 내용을 늘 다루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고요. 자, 진마스픽입니다. 큐렉소의 급등, 이것을 또 로봇주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네, 로봇주들 이제 사실 뭐 협동 로봇이고 다 지금 너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마지노선에 거의 근접을 해서 마지노선에 근접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수급이 몰릴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두 종목 가져와 봤고요. 큐렉스 사실 개별주죠. 이제 FDA 승인 관련 이슈 때문에 큐렉소가 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로봇 시장에 대한 시장의 니즈는 명확하다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면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뉴로메카 두 종목이 각각 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에서 이제 각각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마지노선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짧게 잡고 위로는 뭐 10% 이상의 수익률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시장이 뭐 어수선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급 공백으로 이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뭐 손절은 뭐 마이너스 한 3-4% 잡고 위로는 10% 이상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벼랑 끝에 있기 때문에 벼랑 끝에 떨어졌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또 벼랑에서 다시 올라왔었을 때는 앞으로 전진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법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분기 경에 또 말씀 주셔서 수익이 났던 종목들인데 재관심주로 다시 등극을 했네요. 로봇주 저희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 그에 따른 전략 챙겨봤습니다. 오늘 진만쌤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